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2경원이 넘어가지고 그 2경원을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갑갑할 거다. 이런 최경 기자가 쓴 말이 있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GDP 2,800 이상의 주택 시총이 유지 중이고 민간 부동산만 1.4경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수요 대책이 나와가지고 시장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 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밴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 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취임 100일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간담회 때 대통령이 여러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들이 시작부터 나왔는데 해당 내용을 조금 다시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9.11 대통령 간담회에서 핵심은 주가를 한참 더 오르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끊임없이 통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수요 통제 계속 내겠다는 이런 부분이 좀 확 와닿았는지 여러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했어요. 사실 9.11 간담회 전에 바로 나왔었던 게 9.7 대책이었는데 9.7 대책이 결국 발표 4일 만에 앞으로 끊임없이 나올 수요 대책에 의해서 지워지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포함됐었는데요. 부동산 집값은 갑자기 폭락도 안 되고 뭐 폭등도 안 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두 번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금융부처한테 계속 일을 해라 이런 얘기고요. 또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인 투자 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수요 통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수요 대책 계속 내겠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뭘 얘기했냐면은 돈 빌려서 전세 끼고 집 사고 이런 게 집값을 올리고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어 소비 역량을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갭 투자하고 전쟁을 선포한 거야.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가끔 제보 메일들이 오는데 이거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화곡 프루지오라고 2,000세가 넘는 대단지인데 40평대가 메인인 그런 대단지 세대인데 여기 원래 전세가 6억 5천 7억이었는데 최근에 5억에 거래가 된 게 있어가지고요. 9월에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9월 10일이니까 5억의 거래가 있어서 저는 그냥 흔한 전세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화곡 프로지오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화곡 프로지오라는 대단지 아파트고요. 이게 우장산역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미즈메디 병원이 있죠.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즈메디에서 출산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강서구 화곡 마곡 넘어가는 그 동네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여서 강서힐스랑 화곡 프로지오 두 개가 나름 이 안에서 이제 우장산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사랑받는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왔냐면요. 안녕하세요. 강서 거주하는 50대 구독자입니다. 최근 이사를 위해서 전세를 찾던 중에 화곡 프로지오 아파트 49평이 실거래가 대비 내부 저렴 5억인데 자기가 보니까 10월 1일까지 임차인한테 사학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급매로 내놨다. 이런 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물 등록일이 9월 8일인데 9월 10일 날 이제 계약이 돼버렸고요. 본인한테는 이제 저가로 못 찾아서 아쉽지만은 부동산 정책으로 이런 게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보가 오셨더라고요. 물론 이 한 건이 부동산 시장을 뭐 주락펴락하는 건이나 중대한 건이나 그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방향성이 아직 전세대출 규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되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세대출 규제가 뭐 되게 세게 나왔다라고 착각하지만은 이번에 나온 규제는 1주택자가 전세대출 받는 한도를
종전 2억 2천, 2억 8천 세 개가 있었는데 2억으로 다 줄인 거 정도고 전세 보증을 90에서 80으로 줄인 정도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보다 낮은 전세가액이니까 현금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바로 전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간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시적인 그냥 이벤트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미시적인 이벤트들이 다 합쳐가지고 결국은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임대인의 현금 흐름 문제가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은 전세가 빠졌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지 매매가 빠졌다고 현금 흐름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의 평균적인 전세율이 매매가에 원래 지금 거의 40% 수준인데 이게 거의 역대 최대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가가 뛰었다는 건데 그 얘기는 전세라는 거주 가치가 큰 상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만 올라간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과열되고 오버슈팅된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매매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전형적인 과열 패턴이 나와도 그냥 누구 하나 과열됐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 국토부 장관이 됐던 뭐 총리가 됐던 이런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네요. 이게 저희가 20년, 21년에 보면은 그 노 국토부 장관이랑 홍 부총리 등등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과열됐다고 21년 말에 나와가지고 발언을 했는데 그때는 개무시 당했었죠. 그러나 22년 상반기 때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 경고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이 역대 최저 수준의 전세가율이랑 최고 수준의 매매가 시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높은 사람들이 소위 그런 사람들이 경고성 멘트를 안 보내고 있다는 게 그 경고성 멘트 누구 하냐 싶으면 대통령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은 보면은 그런 생각이 없나 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수요 대책을 낼 거고 수요 대책은 전세다 이렇게 됩니다. 전세 대책은 뭐가 나오냐 이것도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앞으로 나올 전세금 DSR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DSR 차감해 주는 거예요. 임대인이 결국 갚아야 될 돈이니까요. 세 번째는 집단 대출이 지금 DSR 안 받고 있는데 집단 대출이 집단 중도금, 집단 잔금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다 DSR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개인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안 나가니까 잔금 대출도 다 집단대로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 집단대 다 막고 그냥 다 개인 대출로 해야 돼요. 개인 대출로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대로 받아가서 DSR 우회하게 집단 잔금 대출을 만들고 여기 전세로 못 들어오게 했지만은 원래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렀는데 전세금으로 잔금 못 치르게 하니까 집단대로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 있어요? 여기 다 건설사들이 보증서 가지고 집단대 받을 건데. 근데 그게 개인 DSR로 적용이 되거나 했으면은 결국은 고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통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은행이 다 짬짬이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지 않았던 금융부처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과열의 원흉이나 마찬가지였고요. 금융부처가 지금 그래도 이번 정부 들어서 좀 달라졌죠.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뿌려봤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다 흘러간 건데 앞으로 나올 수요 대책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대책은 금융부처에서 추진한 내용인데 연내 법제화가 불필요하고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부동산이 2경원이 넘어가지고 그 2경원을 지키려는 사람들 때문에 이재명 정부도 갑갑할 거다. 이런 최경영 기자가 쓴 말이 있는데 저도 좀 공감을 하고요.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GDP 2,800 이상의 주택 시총이 유지 중이고 민간 부동산만 1.4경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수요 대책이 나와가지고 시장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97 대책에 대한 조롱과 비웃음과 뭐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하에 시장이 막 밀려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요 대책이 조속하게 나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막 주간 0.2, 0.4 넘어가지고 내지 말고 그냥 빨리 낼 거면 빨리 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